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오늘은 그 율곡에게 정체기를 묻다 제8강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 이 안민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안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애민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는가, 이게 뭐 지도자로서 아주 그냥 굉장히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율곡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 안민을 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그 전에 공부했던 게 입기강이었죠. 기강을 확립함에 대하여. 그 기강이 확립되고 많은 신하들이 자기 이제 직무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제도가 잘 펼쳐지게 돼서 백성이 은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안민입니다. 그래서 안민장을 이 다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민은 지금 율곡이 11가지, 그러니까 그 11장으로 이 안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요게 지금 첫 번째, 임금과 백성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도리.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 세 번째, 백성을 두려워하는 도리. 그 다음 네 번째, 혈구의 도. 다섯 번째, 세금을 가볍게 하는 도리. 여섯 번째,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리.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형벌을 신중히 하는 도. 정의와 이익을 변별하는 것. 아홉 번째, 씀씀이를 줄여 재물을 이루는 것. 열 번째,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11번째, 군사 정책을 정비하여 밝힐 것. 이렇게 11가지 종목으로 안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은 이제 어차피 하나하나 살펴볼 거지만, 첫 번째, 임금과 백성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도리. 그 다음 두 번째,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 세 번째, 백성을 두려워하는 도리. 네 번째, 혈구의 도리, 도. 그 다음에 백성을 가볍게 하는 도리,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 형벌을 신중히 하는 도, 정의와 이익을 변별하는 것, 씀씀이를 줄여 재물을 이루는 것,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군사정책을 정비하여 밝히는 것. 이 모든 것이 안민을 위한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임금과 백성이 서로를 필요하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부열이 말하였다. 이제 옛날 서경에 있는 것을 또 끌어와요. 부열이 말하였다. 현명한 임금이 천도를 받들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하여 천자와 제후를 세우고 대부와 관료의 우두머리로서 받들게 한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임금이 천도하고, 그리고 또 나라 세우고, 이 도읍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천자, 제후, 대부, 관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은, 정말, 이 동양 사상은 애민 사상이 대단합니다. 애민, 안민. 이 지도자는요, 애민, 안민, 이런 사상이 없으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임금, 우임금 얘기하는데, 순이 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사랑해야 할 대상은 임금이 아니던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백성이 아니던가,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며,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함께 나라를 지킬 자가 누구인가? 조심하여 너희 직무를 신중히 하여 삼가 바랄 만한 것을 닦도록 하여라. 온 나라가 공공하게 되면 녹이 영영 끊어지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임금과 백성. 임금과 백성은 서로 사랑하면서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요, 정말
그 중요한 거는 백성. 백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백성. 백성이 아니면 함께 나라를 지킬 자가 누구인가? 이 사실은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그 조직의 장이나 그 지도자, 리더라는 사람들은 본인이 혼자 떠받침을 밟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떠받들어서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오자지가 이제 서명에 나오는 편명인데, 오자지가 이르기를 위대한 조상의 가르침이 있으니 백성은 가까이 할 수는 있어도 멀리 할 수는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리라. 계속 지금 백성을 얘기하고 있죠. 백성은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은 근본이라고 했어요. 나라의 근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그리고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이게 진짜 계속 이야기하지만 백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백성이 편안하게 잘 살아야 지도자는 자기의 그런 어떤 존립 근거가 있는 거죠. 국민이 못 사는데 혼자 지도자가, 리더가 잘 살 수 있나요? 그런 나라 있나요? 잠깐은 그럴지 모르죠. 그렇지만 곧 망합니다. 그런 데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이 견고한 후에 국가가 안정되는 것이요. 근본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힘이, 강대함이 진나라와 같고 부유함이 수나라와 같더라도 끝내는 역시 멸망할 뿐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국가의 근본인데 그 근본이 견고해야 국가가 안정되죠. 그게 그렇지 못하면, 옛날에 여러분 그 진나라 알죠? 진나라, 그 진시황의 진나라가 엄청 강대했지만 한 15년 만에 망했나요? 20년 만에 망했나요? 진시황이 죽자마자 그냥 한 10여 년 만에 망하죠. 수나라도 마찬가지죠. 수나라가 엄청 부유했지만 수나라가 한 2대인가 3대가 그냥 망하죠. 3대까지 갔나 수나라가? 금방 망하죠. 왜 망했을까요? 백성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국가의 근본인데 백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고 아무리 강대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가 잘 되려면 일단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모광이 말하였다. 이것도 지금 서경을 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름에 덥고 비가 올 때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겨울이 되어 매우 추울 때도 백성들은 원망하니 어렵지 아니한가.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살기 쉬운 것을 도모해야만 백성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은 왕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살기 힘들면, 일반 백성들은 살기 힘들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고 도모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이 원망한다는 것은 그 생업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고에 이르기를,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기를,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는 백성의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데, 강고에 이르기를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이 진실로 그것을 구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멀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자식을 기르는 법을 먼저 배우고 시집간 사람은 없다. 여기 중요한 건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라. 이게 이 왕은 백성을 항상 어린아이처럼 살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지만 부모된 자는 특히 아기가 어리고 이럴 때는 애가 뭐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죠.
괜히 물가에 놨더니 물에 빠질까, 어디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져서 다칠까, 이게 걱정합니다.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보살필 때 이게 그 백성들은 어버이를 따르듯이 왕을 따르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또 중요한 게 맹자가 말하였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라고 하고,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이라고 한다. 또 자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라고 한다. 환과 고독. 이게 지금 환, 과, 고, 독. 이게 지금 요 네 가지가 아주 가장 공공한, 가장 슬픈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과 고독, 이런 사람이 없도록 왕은 항상 신경 써서 돌봐야 되고, 설령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베풀어야지. 인정을 베풀어.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부류, 여기 지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사람의 부류를 먼저 돌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환과 고독, 아내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늙어서 아내가 없고, 늙어서 남편이 없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거. 늙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젊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젊어서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젊었을 때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늙었을 때 부인이 없든지 남편이 없든지 자식이 없든지 그러면 참 슬프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가 없고, 이런 환과 고독, 요런 사람들을요 잘 먼저 돌봐야 된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백성을 사랑하기만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도리. 이 소공이 성왕에게 고하였다. 왕은 어서 덕을 일심으로 닦으소서. 크게 백성을 조화롭게 하여 현재 큰 아름다움이 되게 하소서. 왕은 감히 미루지 말고 백성을 두렵게 여기소서. 백성이야 백성.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맨날 이렇게 그냥 오타가 하나씩 나와요. 배성이 아니라 백성. 백성을 두렵게 여기소서. 지도자들은요, 자기 백성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도자가 백성을 두렵게 여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죠. 화를 당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하면 왕, 천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자지가 계속 서경에 나오는 편명인데, 오자지가에서 말하였다. 아무리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라도 모두 나보다 나을 것이다. 내가 만백성을 대하고 위태롭고 두려워하며 마치 썩은 새끼줄로 6마리의 말을 모는 것 같다. 남의 위에 서는 사람이 어찌 공경하지 않겠는가. 또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임금이 민심을 잃었을 때, 임금이 민심을 잃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외로운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이 되면은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썩은 새끼줄이 되는 거죠. 썩은 새끼줄. 썩은 새끼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은 새끼줄 본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습니다. 이렇게 지푸로 여근 새끼줄. 그런 것들이 썩었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썩은 새끼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태롭다. 썩은 새끼줄 잡고 딱 끊으면 어떻게 했어요? 툭 끊어지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네 번째, 혈구의도로 되는 혈구의도. 그 다음에 혈구의도. 네 번째, 혈구지도. 혈구지도는 무엇인가? 여기 혈구지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과 선은 도에서 거리가 멀지 않다. 나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바로 요겁니다. 나에게 베풀어지기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도 말라. 이게 그 물시 여인 바로 요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도 남도 하기 싫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옆 사람도 맛있는 거 좋아해요. 내가 뭐 하기 싫으면 그 사람도 사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하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싹 해. 사실은 그 옆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그 혈구지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혈구지도 혈구에도 이 윗사람이 늙은이를 섬기면 백성들이 효심을 일으키고,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받들면 백성들이 공경을 일으키고, 윗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백성들은 배반하지 않는다. 윗사람이라는 게 뭐죠? 계속 윗사람 왕이에요. 왕. 여기서는 이 율곡이 지금 얘기하는 이 윗사람은 계속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왕.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왕이지만 윗사람이라는 게 뭐 지도자죠. 지도자, 리더. 그 지도자가 나이 드신 분들을 잘 섬기면 백성들도 역시 효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어쨌든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역시 그 사람들도 공경을 한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백성들은 역시 배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군자에게는 남의 처지를 살피는 혈고의 도가 있다. 여기서 지금 왕은 이 군자하고도 사실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자는 혈구지도가 있다 해서 혈구지도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그 입장을 잘 생각해서 남이 하기 싫으면 나도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남도 하고 싶고, 그런 걸 잘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헤아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 조금 이따 이제 대학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대학에서 이것도 지금 대학이지만 그 다음에도 역시 또 대학에서 나와요. 대학에서 이제 혈구지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서 윗사람을 섬기지 말고, 앞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서 뒷사람에게 먼저 하지 말고, 뒷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서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서 왼쪽 사람에게 건네지 말고, 왼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서 오른쪽 사람에게 건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 그 다음에 이 또 어디 갔어?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뒷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 요걸 보면요, 이게 내가 윗사람이 뭔가 한 게 날 너무 괴롭혀. 그럼 내가 윗사람이 됐을 때 아랫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이 윗사람한테 뭐랄까, 윗사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근데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뭐 할 게 별로 없네. 어쨌든, 이 윗사람이, 왜 저렇게 아랫사람을 괴롭힐까? 그러면 이제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제 윗사람이 됐을 때 아랫사람 안 괴롭히면 되고, 아랫사람, 그러니까 그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사람한테 싫었던 것으로서 뒷사람한테 하지 말고, 앞에 사람이 막 뭐 괴롭게 하는 걸 나는 뒷사람한테 안 하고, 뒷사람이 이게 왜 앞으로 자꾸 가나? 어쨌든 그 뒷사람한테 싫었던 거고 앞사람한테 하지 말고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른쪽 사람한테 싫었던 것을 왼쪽 사람한테 하지 말고, 왼쪽 사람한테 싫었던 것을 역시 오른쪽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헤아려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혈고의 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금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맹자가 말하였다. 여기 백성의 기쁨을 즐긴다면
백성들 역시 임금의 기쁨을 즐기고 백성들의 근심을 걱정한다면 백성들 역시 임금의 근심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백성과 임금이 하나가 되는 거죠. 백성이 임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임금 입장에서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기쁠까? 괴로울까? 그거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임금은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되죠. 백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금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우리 임금님은 어떤 걸 싫어하실까? 좋아하는 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지향하고 그런 게 바로 혈구지도입니다. 혈구지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같이 즐기고 그리고 근심을 같이 걱정하는 것 이렇게 하고도 왕노릇 못하는 이는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왕은 당연히 백성들과 같이 하면 왕을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혈구지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민장은 굉장히 깁니다. 지금 11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혈구지도 4번째 파트로 끝났는데 5, 6, 7, 8, 9, 10, 11까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임금과 백성이 서로 필요로 하는 도리,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 백성을 두려워하는 도리, 혈구의 도리 요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5번째 세금을 가볍게 하는 도리, 그 다음에 6번째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 그리고 7번째 형벌을 신중히 하는 도, 8번째 정의와 이익을 변별하는 것, 9번째 씀씀이를 줄여 재물을 이루는 것, 10번째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11번째 군사 정책을 정비하여 밝히는 것.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혈구의도까지 했죠. 그리고 세금을 가볍게 하는 도리,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 형벌을 신중히 하는 도, 정의와 이익을 변별하는 것, 씀씀이를 줄여 재물을 이루는 것,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군사 정책을 정비하여 밝히는 것. 그것까지 되는데요. 지금 요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살피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뒤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